그때그때 맞춘 철학적 방향도 없이 그냥 농민 기본소득으로 대상자 선정하고 농민 기본소득에 포함돼서 올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기회소득으로 포장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민 기본소득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농민 개인에게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 제도죠. 또 농촌 기본소득이라 그래서 연천군에 5년간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 기본소득은 정기성 이외에 기본소득의 5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많은 역차별 문제라든가 형평성 문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사님, 농민 기본소득 지급 절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표에 보시듯이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죠. 위원회도 3개에 걸치게 돼 있고 지급 절차라든가 대상자 선정, 많은 부분에서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비용이 당연히 많이 들 것입니다. 2023년에 95억 정도가 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비용 95억을 줄이거나 아니면 절차를 간소화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농민들에게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또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바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가 보조율 동등 문제입니다. 지금 50대 50으로 동등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상호 의원님의 동두천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재정다립도 용인시 같은 경우 48.7%, 동두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 13.1%입니다. 격차가 35.6%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5대5 보조 비율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차등 보조율 적용할 의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민 기본소득 지급 절차 간소화 방안은 대상자 검증 시스템 및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행정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농민 기본소득에 대한 시군 간 차등 보조율 적용은 도와 시군 재정 부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어민 기회소득 정책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단계 전문가, 어민 등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김동현 지사님,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농민, 농촌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십니까? 만약에 농민 기본소득, 농촌 기본소득을 제대로 그대로 이행하실 거면 그것 때문에 없어졌던 우리 농정위원회 농촌 예산 780억 다시 부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기본소득 배정할 당시에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농민들에게 돌아갔던 많은 예산들이 삭감되고 이제까지 부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민 기본소득도 이해 못하겠는데 이번엔 농민 기회소득을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똑같은 농촌에 농민은 기회본소득을 받고 어민은 기회소득을 받고, 저는 아직까지도 모르겠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을 어느 분은 농민 기본소득, 어느 분은 어민 기회소득,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있는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행적 결정 없이 이전 정부에서 기본소득을 그대로 이행하고 또 다른 기회소득을 시행한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철학으로 하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그때 맞춘 철학적 방향도 없이 똑같은 농민에겐 기본소득을 주고 어민에게는 기회소득을 주고, 지금 가장 힘든 어민들에게 그냥 농민 기본소득으로 대상자 선정하고 농민 기본소득에 포함돼서 올해라도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을 굳이 기회소득으로 포장해서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경기도의 세수는 현재 마이너스 21%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에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기본소득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앞으로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아까 방 의원님께서 기본소득의 5가지 원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학자마다 조금 다릅니다. 3가지는 모든 학자가 동의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편성, 두 번째가 무조건성, 세 번째가 정기성입니다. 보편성과 무조건성과 정기성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문제가 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 방 의원님이 걱정이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포퓰리즘으로 흐리기 쉬운 것이 기본소득의 또 단점이기도 합니다. 기회소득은 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무조건이 아니고 범위를 보편적이 아니고 범위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일부 대상으로 한정을 했고 항구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줌으로써 그 기간 동안에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세계 기본소득 중에서 엄격한 의미로 청년 기본소득과 농민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닙니다. 청년 기본소득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단번에 어떻게 하기는 어렵고 조금 중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건 사회적 가치 또는 청년들에 대한 기회 제공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지 새롭게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만든 정책을 한꺼번에 없애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책의 신뢰성 문제, 일관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우리 도의회와 의논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민들은 기회란 바로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늘리고 차별 없는 일자리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했고, 내가 지금 있는 부분에서 빡빡한 삶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무상으로 지원되는 기회소득, 기본소득이 아닌 근로하고 정당하게 보상받는 그런 일자리와 보상을 원하고 있는 게 경기도민의 인식인 것입니다. 이제라도 우리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를 높이고 우리들의 삶을 풍부하게 변화시켜줄 그런 기대 하에서 당선되셨습니다. 이제 사회적 가치, 기회소득, 기본소득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 경제 주체들이 소득이 늘어나서 내 삶이 변화하는 그런 기회, 그런 변화의 경기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능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농촌, 경기도 농업기술원 사업소, 농수산진흥원의 쌀 위주의 1차 작물 생산에서 기능성 및 그 다음에 기능성 작물로 환경, 건강, 또 화장품 등의 기능성 작물을 재배하는 부분으로 연구하고 보급하는 기관으로 바꿔내야 합니다. 그리고 1차 산업 중심에서 체험, 교육 농장, 치유 농장, 2차 가공품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농촌이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청년이 꽃 만들고, 청년이 다육 만들고, 청년이 커피 만드는 그런 청년 농촌 마을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일자리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인력중개센터, 도시농부 활용, 일자리 재단 활용, 또 요즘 문제되고 있는 농촌 외국인 전담 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경기도의 자랑거리로 농촌의 기계화를 보급해 주시고, 기계화만이 살 길입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인력들, 청년들이 손쉽게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계화를 보급해 주시고 기계화를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도 농민도 변하고 이런 일자리 기회 갖는 이런 정책적 제안,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농부의 직업화를 위해 창업농 육성, 스마트팜 조성, 멘토 연계 교육과 함께 후계 농업 경영인의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와 해외의 인력을 활용하여 농촌 일자리 수급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시군에 설치 중인 농촌 인력 중개센터 및 공공형 계절 근로를 지속 확대하고 도시 지역 은퇴자를 인력 풀로 활용하는 도 단위의 인력 지원센터를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작업 기계화에 대한 대책은 고령농, 여성농, 중소농을 위한 소규모 농기계 공급 사업과 귀농, 청년농을 포함한 농가의 농기계 공동 이용 확대를 위한 농기계 임대 사업소의 추가 개설과 장비 확충을 추진하여 농기계 보급 확대 및 기계화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려식물 한번 들어보셨죠? 제가 반려동물 조례와 반려식물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는데요. 반려식물 화훼산업 조례에 대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려식물 여러분께 권고해 드리겠습니다.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해서 한 사람 한 반려식물 가꾸고 한 개 회사는
간단한 반려정원 가꾸기 운동 해 주실 거죠? 방성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전국 최초인 반려식물 조례에 의해 반려식물 지원 사업과 관련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1인 1반려식물 1회사 1반려정원 가꾸기 사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반려식물에 대한 병해충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식물병원의 수요 충족을 위해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겠으며 반려식물의 홍보와 소비 촉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반려식물용 작물 및 소재 개발도 강화하겠습니다. 제가 직업이 공인노무사인 거 좀 아시죠? 제가 공인노무사로 산재 문제를 갖고 왔는데요. 산재 문제 이번에 폐암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에서 정기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열악한 게 학교 급식 종사자분들 그 현실이에요. 그 환기도 안 좋고 열기에다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 전체 학교의 학생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인데 급식실 환경이 너무 안 좋은 부분이 이번에 산재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노동부에서 폐암 건강검진을 했더니 양성결절은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폐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결절인데 이 부분이 11,600명 중에서 3,600명 정도가 이 양성결절이 나왔어요. 특히 조리흉이라고 합니다. 이 조리에서 기름을 끓일 때 나는 증기 있잖아요. 이게 인체로 들어가서 그게 폐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거든요. 경기도교육청의 급식실 환경 개선 대책을 밝혀주시고요. 특히 튀김 요리 분야의 근로자의 안전 조치와 환기시설적 특별 대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리흉과 관련해서 그 원인이 돼서 그 폐암 진단을 받고 또 몇몇 분은 뭐 이미 상당히 좀 그 심각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상당히 그 중요한 그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암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우선 전수 점검을 한번 좀 해서 지금 1차로 폐암 검진을 그 실시했는데 129명이 폐암 의심 소견으로 나와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2차 검진비를 지원해서 지금 이 검진을 더 정확하게 이렇게 하도록 지금 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최우선 과제로 해서 급식실 개선에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